자, 오늘부터 기초의학 공부를 시작을 할 건데요. 제일 먼저 생리학을 먼저 할 겁니다. 우리가 기초의학이라고 하면 생리학, 병리학, 양리학, 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세균에 대한 것도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미생물학 뭐 이런 정도를 볼 수 있겠죠. 뭐 제일 기본적인 과목이기도 한데요. 기초의학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고 뭐 너무너무 기본이 되는 거여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생리병리 양리가 공부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성인간호학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양을 다 암기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뭐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계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못 받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간호사가 된 이후에도 좀 더 전문적이고 좀 체계적인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간호 수행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생리학, 병리학, 양리학이 제일 중요해서 이걸 먼저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그 성인간호 파트가 급하고 좀 먼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성인간호학을 먼저 했는데요. 아무리 좀 자세히 설명한다 하더라도 생리병리 양리의 기본적인 게 깔려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거기에서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잘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잘하기는 쉽지 않아요. 워낙 내용이 많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한꺼번에 소화 안 돼요. 졸업할 때까지 절대로 그 누구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졸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임상을 통해서 실제로 환자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책의 내용을 봐야지만 이게 이 뜻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임상에서 몇 년 정도의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병원 입사를 해서 임상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 있어요. 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무섭고 그렇거든요. 막 자괴감 들고 자존감 바닥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걸 뭐 종합적으로 해서 뭐 태움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한쪽 부분만 보고 표현한 의미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본인이 좀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좀 쌓이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냥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간호사로서 그 경력이 이제 몇 년 차 이상 된 선생님들을 기준으로 보면 뭐 그 과정을 물론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했지만 그거를 잘 넘어가면서 이제 본인이 성장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캐파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간호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부분 말고는 의료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부분이에요. 뭐 간호사의 수가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가 좀 일정 한 좀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뭐 경영 측면에서 비용 부담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뭐 3교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어쨌든 그 임상에서 간호 영역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액팅이라고 하죠. 액팅. 실제로 이제 간호를 수행하는 거 좀 기술적인 부분이죠. 요거는 시간 지나면 돼요. 해결돼요. 그 다음에 차팅 부분이 있어요. 간호 중재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이 차팅하는 것도 이건 문서란 말이에요. 차팅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환자를 위해서 뭐 의료기관의 의료인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아니에요. 굉장히 그건 부수적인 부분이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차팅, 이 의무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요, 돈이에요, 돈. 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감독기관에서 간호중재, 액팅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서밖에 없어요. 이게 문서거든요.
이 문서를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환자한테 적절한 치료가 됐는지 간호가 됐는지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가 굉장히 종류가 많고 매일매일 이걸 기록을 해야 되는 그 내용도 굉장히 많고 종류도 많고 환자가 많으면 더 힘들겠죠. 결국에는 여기거든요. 간호사로서 일을 잘한다 못한다가 차팅에서 결판나요. 결정돼요.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심사평가원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병원이 받는 수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배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크게 이제 액팅하고 차팅 부분인데, 요 액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 간호학 그 시간에 배우는 핵심 기술 있죠. 그 핵심 간호 기술 한 20가지 정도 되잖아요. 이제 그것만 잘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건 금방 배우거든요. 근데 이 차팅은 아마 몇 년 걸릴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왜 이렇게 꼭 써야 되지? 지금 이 상황에는 이렇게 쓰라고 배웠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이게 몰라가지고 막 맨날 혼나고 뭐 이런 거거든요. 뭐 빼먹어서 혼나고. 이건 다 돈하고 관련이 있어요. 병원에서 받는 그 의료 수가, 공단에서 주는 돈이 있죠. 이게 결정이 돼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더 받을 수 있느냐, 깎여가지고 덜 받느냐. 이 돈 문제는 병원의 운영, 경영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병원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액팅 잘했는지 못했는지 실질적으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남들 하는 만큼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수가, 모든 인사고과라든지 간호사의 능력은 거의 여기에서 결판이 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차팅을 해야 되는데, 이 차팅이라는 게 액팅을 안 해본 사람이 남이 차팅해 놓은 거 보고 이해 못 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부수적인 부분이고, 말 그대로 문서잖아요. 이 문서만 보고도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간호를 적절하게 했는지, 약을 적절하게 썼는지,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했는지, 이걸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차팅을 잘해요. 단순히 뭐 이런 오다가 나와서 뭐 이런 거 수행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돈으로 환산되어져야 되는 거여서 수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차팅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뭐 심평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려면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가야지만 이걸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겠죠. 차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 내가 많이 해봤으니까 너무 잘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문서만 보고도 평가가 가능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경력 간호사를 어디든지 그러니까 직원 채용을 할 때 경력 간호사를 선호하는 이유가 이 능력 때문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요거는 기본 간호 파트에 속하는 거고요. 차팅하고 이런 문서를 보고 모든 그 환자 주변의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와요. 이게 바로 성인간호 파트예요. 성인간호가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이 성인간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생리, 병리, 양리학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단순히 암기해서 시험 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임상에 가서 빨리 잘 적응하고 능력 있는 간호사가 돼서 이런 그 행정적인 일도 잘하고 환자에 대한 간호 중재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성인 간호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제가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요, 간호사가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그 급성기 대학병원을 기준으로 입사하는 조건 하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파트로 가면 이 중요도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리학, 병리학, 양리학, 미생물학은 먼저 조금 올려놨죠. 그 부분은 뭐 전체 내용을 다 한 건 아니지만 워낙에 이제 처음 배워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그 미생물학은 올려드린 거고요. 생리병리 양리학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인체의 그 모든 장기라든지 조직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거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이 뭐냐면, 그러니까 생명 활동이,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라는 걸 어떻게 규정할 거냐라는 걸 세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생리학이에요. 이게 생리라는 게 이게 살아있는 거에 대한 이치를 논하는 학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생명이 뭐냐? 생명의 이치를 따지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생명이나라고 설명을 해봐라라고 하면 한마디로 설명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생리학을 이해하려니까 인체의 제일 기본적인 그 기본 구조인 세포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기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또 뭐 어떤 그 계통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계통들이 다 모여서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을 생명의 어떤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리학은 세포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리학은 크게 이제 두 덩어리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보통 12가지로 분류를 해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만 공부를 하는데, 자, 제일 처음에 보시면 항상성과 물질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항상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항상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또 기능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유지가 되면서 전체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생명 현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뭐 이런 걸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다 누구나 이런 방식으로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세포로 조직이 되어져 있지만 세포하고 세포 사이, 세포하고 세포가 아닌 쪽, 뭐 이런 쪽으로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들, 이런 거를 물질 이동이라고 하죠. 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포 하나하나 다 먹고 살아야 돼요. 지가 필요한 거 받아들이고 지 몸에서 다 쓰고 대사되고 나면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은 이제 세포 밖으로 내보내겠죠.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에 전체적인 걸 모으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세포들이 어떤 조직들이 그런 기능을 하는지 그런 것들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런 세포 하나하나를 다 매겨 살리려면 얘네들한테 필요한 걸 주고 필요 없는 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혈액이 그 일을 하죠. 혈액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외부에서부터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몸에 필요한 것만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우리 몸을 방어를 해내는지 그런 면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피만 있으면 안 되죠. 영양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산소도 필요하죠. 그래서 호흡기계를 보는 거고요. 몸속에 들어온 산소, 그 다음에 뭐 소화, 뭐 이쪽 파트에서 영양분이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얘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니까 산소, 영양분 이런 것들을 몸 전체에 돌려주는 애가 바로 심장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심장만 따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호흡하고 심장, 폐하고 심장이 하는 일에 가장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그 또 필요 없는 거는 몸 밖으로 빼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순환이라고 하는 과정인 거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을 할 거냐. 그리고 이 세포들이 다 쓰고 버린 그런 노폐물이라든지 필요 없는 물질, 그다음에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몸 밖으로 빼내는 거는 비뇨죠. 똥은 아닌가요? 똥은 아니에요. 비뇨, 그러면은 그 소변하고 대변을 같이 생각하시는데 개념이 달라요. 우리 몸 안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왔다가 대사가 되고 나온 그 노폐물, 찌꺼기는 소변으로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 우리가 똥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애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몸 안으로 흡수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는 거는 이 비뇨기계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한
못하고 흡수가 되지 못하고 떠돌다가 그냥 빠져나가는 애들, 걔네들이 대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몸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걔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빠져나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비뇨기계는 있는데 배변에 관계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그냥 기저귀 가는 거, 배변 훈련하는 거 이런 정도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광, 신장, 콩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뇨 파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인 간호 제일 먼저 총론에 들어가면 다른 건 괜찮은데 제일 어려운 게 체액과 산염기 균형이죠. 이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리학 파트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가지고 성인 간호학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좀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리고 성인 간호학을 다 이 파트를 다 배우고 시험까지 다 쳤지만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틀린 문제 다시 봐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여기부터 다시 이 기본적인 거 정리해서 공부하시고 성인간호학 책을 다시 보시면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임상 졸업하고 임상 3년 이내에 이 체액과 산염기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전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이제 임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기본적으로 수액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폴리카테터, 레빈 튜브, 요런 거 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IO 체크라고 하죠. 섭취량, 배설량 체크하는 거. 이게 뭐겠어요? 바로 체액과 산염기 균형이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이거 입원했는데 수액 안 달은 사람 보셨어요? 거의 없거든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지 못하면 수액 처방 났을 때 수액 그다음에 조절하는 거, 뭐 가트수 계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거예요. 아이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먹을 수 없고 스스로 배설할 수 없어.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체액이나 산염기, 수분, 불균형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수액 공급을 통해서 맞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조절해 주는 거는 그 다음에는 약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액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혈 있죠? 피를 공급하는 거. 수액, 수혈, 약물 투여하는 거, 구강이든 뭐 IM이든 IV든 이게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수혈 그 간호 수행할 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롭게 하잖아요. 수액도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수액 조절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기 항상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체액과 산염기 균형, 수분 불균형, 수분 균형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체액과 산염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이거 1번에서 6번까지 이 내용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체액과 산염기 불균형만 공부를 했다. 절대로 이해 못해요. 절대로 이해 못해요. 혈액, 면역 알아야 되고요. 호흡기계 알아야 되고, 심장 알아야 되고, 순환계 알아야 되고, 비뇨기, 그러니까 소변 만드는 과정, 그죠? 이거를 다 이해하지 못하면 체액과 산염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부분은 좀 따로따로 파트를 생각을 하셔도 돼요. 소화와 영양 따로 보고요. 근육과 대사 따로 보고,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그 다음에 내분비계, 생식기계. 생식기계는 조금 전체적인 어떤 뭐 그 생명활동하고는 조금 별개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이 한 덩어리가 제일 중요한 파트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부분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중추신경계, 말초신경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예,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 왜 중요하냐면 노인간호 있죠. 병원에 가면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노인들의 인구가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6.25 이후에 굉장히 많이 태어난 그 세대들이 지금 거의 병원을 다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한 몇십 년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주로 환자가 될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노인간호 부분인데 그거 들어보셨죠? 알츠하이머 치매, 그다음에 파킨슨. 이거 한 70대, 80대 이후에 노인 환자들은 이거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한 70세, 80세 이후에 병상에 누워서 스스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환자 한 사람에 관계되는 게 성인간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한 사람한테. 이 한 사람 케어하려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성인간호의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이 환자를 적절하게 중지해 줄 수 있어요. 앞으로는 물론 젊은 환자들도 있겠죠. 뭐 갑자기 수술해야 되거나 뭐 암이 생기거나 뭐 이건 좀 특수 파트라고 봐야 되고요. 환자의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해당되는 그 환자군이 거의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이거 다 필요하다니까요. 정신과는 너무 어려요. 나 정신과 안 갈 거예요. 여기 가면 이거 정신과예요. 정신과 영역이에요. 정신과 약물로 중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모른다고? 막 시저 생기고 막 밤에 자다가 열나고 막 경련하고 뭐 막 환상이 보여가지고 막 헛소리 하고 이게 일반 병동에도 있다니까요. 아침 혈압 다르고 밤에 혈압 다르고 예, 당뇨 때문에 식이 L튜브 영양 공급할 때 많이 줘야 되는지 적게 줘야 되는지 더 천천히 줘야 되는지 이게 한 사람한테 이게 다 있다니까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적응할 거야? 제발 제발 제일 기본적인 거부터 진짜 차근차근 공부해서 임상에 나가지 않으면요, 물론 완벽하게 다 공부를 마스터하고 임상에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 자체가 임상에 나가서도 거의 학교를 다니는 시간만큼 계속 기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임상하고 보통 3년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취업하고 3년 동안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어서 못 견뎌요. 학교 졸업했다고 공부 끝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배우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 생각은 기왕에 공부하는 거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임상에서 좀 빨리 고생 좀 덜하고 일 잘하는 간호사가 좀 빨리 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서로만 얘기하는데도 굉장히 기네요. 여기까지만 제가 잔소리하고, 다음 시간에 생략 첫 번째 항상성과 물질 이동, 여기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제일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만 따로 더 강의를 할게요. 제가 욕심을 내서 이거 전부 다 강의를 해버리면 공부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좀 간단하게만 핵심적인 내용만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위주로 간단하게 좀 설명하는 방식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다 보면 양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좀 자제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